안녕하십니까. 함께 건강농장입니다. 오늘은 종자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3차, 이번에 보는 3차 예상문제, 이걸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한 걸 요약을 해봤습니다. 1차하고 2차 총 20문제가 출제됐는데, 쓰기, 이런 문제, 이렇게 출제됐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면, 3개 쓰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완전 2개 쓰기보다도. 그리고 같은 문제, 또 유사 문제가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게 한 10여 문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4-1을 4-1부터 안 했는데 4-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육종과 최종 문제. 4-1 인공 수분 수분 작업입니다. 요거 순서는 제가 종자기능사 기출 출제 그 순서 기존에 그 출제 그거 예시로 나왔던 거 출제 기준표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육종과 최종 중에서 4-1 인공 수분 작업. 요것은 미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써봤습니다. 그게 뭐냐? 인공교배. 자,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공교배. 타종자나 개통의 꽃가루를 인공교배함으로써 F1 종자를 생산하는 것. 사유는 자연 교잡으로 인한 품종 퇴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교배. 또 일대 잡종 F1 종자의 생산 방법 3가지 수시화하면 자기불화합성, 성불입성, 인공교배. 참고로 자기불화합성은 암꽃, 수꽃, 이게 다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자기불화합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웅성불인 것은 암꽃, 수꽃, 수꽃 있는데 수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수꽃이 고자입니다. 고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불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인공고배는 인공고배 하는 것이고. 자, 그래도 내수분은 뭐냐? 여기 이제 자기불화합성,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아까 얘기한 자기불화합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불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수분은 꽃이 피기 전 개화 2-3일 전에 꽃봉오리에 수분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수분 물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런 문제, 요거 어떤 거냐, 이거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불화합성을 탑하는 거, 아까 이제 내수분하는 방법도 있고, 이 고농도 CO2 처리하는 거, 노화수분, 전기자고, 말기수분, 요것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 고농도 CO2 처리 같은 경우는, 수분을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벌 같은 경우 방사해가지고 수분을 식히고, 이제 배추 같은 경우, 이 물질이 못 나오게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에다가 CO2 같은 걸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불화합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4-2 최종 작업하기. 또 이런 문제도 미출제 됐습니다. 2번 다. 근데 이런 문제는, 기존에 이런 문제, 종자 기사하고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 최종지 선정 조건,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개화기에 건조하고 알맞은 온도, 비가 많이 오거나 온도가 높은 지역은 피하고, 병해충 발생이 심한 곳, 유전적, 이것도 피하고, 유전적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가 가능한 곳,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지 작물별 격리 거리, 요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추가, 무배추, 양배추, 팥과 호박, 참외, 수박, 파, 양파, 당근은 1000m입니다. 격리거리를. 고추, 참깨는 500m, 토마토는 300m, 상추는 60m. 이건 자기 불화합성 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안 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쪽. 4-3번 종자 저장 작업에서 1차에서 테이프 종자가 뭐냐? 애매 저장법이 뭐냐? 2차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3차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번 요 테이프 종자의 정의 요거 요 내용 이용상 이점이라든가 플라스틱 필름의 애명 저장법 원리 요건 애매 저장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하여 포장 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산소를 감소시켜 내부 속도를 높여 증산을 억제하는 저장법입니다. 이건 소포장하는 겁니다. 포장이니까 소량이죠, 소량. 2차에서는 미출제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3차에서는 시계 저장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저장고를 활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높이고 산소의 비율을 낮춰 증산을 낮추어 저장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 이게 증산을 안 해야 이게 오래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종자 코팅 같은 경우 이 문제도 한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종자에 이로운 물질을 씌워서 병해충을 방지 등 종자를 보호하고 종자를 크게 하여 파종에 적합하게 하는 것. 종자가 크야 조그마하니까 뿌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종자가 크야 파종하기도 쉽죠. 이 종류에는 필링 코팅, 종자 코팅, 종자 펠렛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이게 더 두꺼운 거고 요거보다 이게 더 두꺼운 겁니다. 순서. 요 내용 한번 다 있는데 요걸 모르면 이런 방법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정보로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 써야 되지만. 그럼 이 펠렛 종자 이점이 뭐냐? 파종이 유리하고 또 종자가 크기 때문에 정량 파종을 가려가지고 넣을 수 있으니까 정량 파종이 가능하고 소금 노력이 이제 불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에 맞게 넣었으니까 별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거. 종자를 많이 또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코팅 처리 많이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큐어링 문제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자 이거 유기농 기능사도 많이 출제됐습니다. 감자, 고구마 등 수확물에 상처가 났을 때 이 병원권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요. 상처 부위를 암으로 장기 보관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고온 처리하는 것을 갖다가 큐어링인 겁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30에서 33도 정도를 습도열은 90에서 95도 정도를 해가지고 고온을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를 묵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링 후는 저장 온도는 10에서 15도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10 내지 15도에서 한 100%도 2주간 둡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돼가지고 장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큐어링 후 저장 온도는 1 내지 4도입니다. 그 감자 같은 경우는. 4-4번 수확 적기 판정 문제. 1차에서는 작물 수확 시기 고르는 문제. 2차는 수확 적기 작물별 수분 함량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차. 다음 보기를 보고 수확 시기에 동그라미 치시오 하는 거. 옥수수,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옥수수는 27일, 고구마는 10월 중상순. 그리고 2차 수확적 기작물별 종자 수분 함량을 보기에서 그러고 동그라미 치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벼, 밀, 규리. 자, 요거 복가의 표. 옥수수는 20에서 15, 규리는 19에서 21, 벼는 17에서 23, 밀은 16에서 19, 콩은 14, 땅콩은 10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3차 예상 문제는 이런 문제도 눈여겨보란 얘기입니다. 나왔으니까. 3차면 작물벽 등수 과정을 가로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십자 받고. 백숫기, 녹숫기, 갈숫기, 고숫기. 공류는 유숫기, 호숫기, 황숫기, 만숫기, 고숫기. 벼는 만숫기입니다. 벼. 공류, 그러고 이건 최종 적기 언제 적기에 수확하느냐. 갈숫기입니다. 황숫기고 종자 적기 수확, 갈숫기, 황숫기입니다. 이건 요 순서 이것도 눈여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벼의 수확 적기는 극조생종 극조생종은 출수 후 40일, 조생종은 출수 후 40에서 45일, 중만생종은 50일 전후입니다. 그러고 벼의 염수선 비중, 내변은 1.13, 찰벼 밭벼는 1.08입니다. 이건 유기농 기능사에서도 출제 많이 됐습니다. 5번 정자 검사하기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요런 문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종자 검사 항목이 뭐냐? 수분 검사, 수분 발화율 검정, 순도 분석, TJ, 테트라졸륨입니다. TJ 검정, 전립중 검사. 종자 검사의 물리적 기준은 뭐냐? 종자의 크기, 비중과 모양, 무게 및 외부 조직, 색과 액체 친화성, 전기적 성질. 요 문제도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5-1 시료 추출 방법 작업. 요건 옥수수 40톤 시료 최소 시료량. 요건 문제표를 주어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쓰는 거였습니다. 요건 1000이었습니다. 요 문제를 한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 순도 분석 작업. 1차에서는 미출제됐는데 2차에서 순도 분석을 하는 목적을 쓰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순도 분석의 목적은 시료 구성 요소 정립, 이정존자, 이물을 중량을 100분율을 산출하여 소집참 전체가 구성 요소를 추정하고 종자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순도 분석 목적. 그러면 3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좀 예상되느냐? 종자 순도 검사는 어떤 거냐? 종자 시료를 대상으로 정립, 이종존자, 이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순도 검사는. 정립 뭐냐, 이종존자, 이물이 뭐냐 이걸 구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립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를 쓰시오. 미숙립, 발화립, 주름진립, 소립.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5-3번 발화검정 작업. 이것은 연속해서 출제됐습니다. 발화율.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또 출제될 겁니다. 자, 3차 예상 문제는 제가 발화검사 이거 나오고 발화검정 재료를 쓰시오 하는 문제가 또 한번 예상될 수 있습니다. 종이배지, 모래, 흙, 혼합물 등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는 좀 자세히 쓰자면 0.8mm보다 크고 0.05mm의 최후에 남아야 한다는 거. 요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것도 물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pH가 6.0에서 7.5가 돼야 한다는 거. 요거 종이배지, 모래 요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발화 과정 이것도 기존에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분 검사, 그 다음에 저장 양분 분해 요소 생성 및 전료제 합성, 배의 생장 개시, 종피 파열 및 유효 출현. 이건 낮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안 낮다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4번 수분 함량 검사. 이것도 연속 출제가 됐습니다. 수분 검사, 장비 검사. 자, 이건 1차에서 요거 중에서 일부 필요한 채는 가로놓기 0.5, 1.0, 4.0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가로에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됐고 2차에서는 총자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3개를 쓰시오. 분쇄기, 항온기와 부속물, 분석용 저울, 채 0.1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절단기고. 또 두 번째 안정 저장을 위한 시금치, 가지, 토마토의 그 수분 함량을 고르시오. 최대 수분 함량. 시금치 7.8, 가지 0.3, 토마토 5.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것은 내가 그 다음에도 이것도 한번 요거다 명시를 해줬습니다. 제가 3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한번 예상되나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요거는 그 수분 검사 요것은 중량은 중량은 그램으로 나타내며 소수점 아래 몇 짝짜리까지 하느냐, 3짝짜리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12점 이렇게 0, 7, 8 3짝짜리까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짜리가 아니라. 그렇지만 함수량은 소수점 2짝짜리까지 구한 다음에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서 25.24%가 나왔다 하면 25.4% 이렇게 떼야 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상당히 또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측량 기법은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온 항온 건조 기법. 요건 103도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하고 고온 항온 건조 기법. 온도
130도에서 133도씨. 이건 제가 그냥 도치로 썼습니다. 원래 C 이거 표시하는 거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위에서 주요 종자의 안정 저장을 위한 수분 함량 내가 요거 한번 참고했습니다. 위에 요 문제 한번 메모를 해놨습니다. 벼는 7.9, 수수는 8.6, 보리는 8.4, 양파는 8, 고추단가는 6.8, 참외는 5.7, 호박은 5.6, 수박, 무, 배추, 상추는 5.1.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5번 천립중 검사. 요것은 미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나온다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만약에 구하라는 것이 천립중이라면 10을 곱하라고 합니다. 10을. 그래가지고 천립중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g 나왔다. 천립중으로 천립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10을 곱하가 해가지고 12.0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주의점은 요 나온 금액이 120 이상이기 때문에 120이면 100에서 120 미만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120.0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00에서 1000g 미만이면은 그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 여기 1000 이상이면 그 소수점 밑에는 안 쓰고, 10에서 100일 때는 두째 자리까지, 1에서 10일 때는 하나, 둘, 셋째 자리, 1 미만일 때 넷째 자리까지 하나, 둘, 셋, 넷 쓰ян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100이니까 여기서 1000미니까 그 끄트머리 0 여기까지 쓰ян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산업기 다하고 여기 기사하고 산업기사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기타 문제. 묘목을 육묘하는 방법, 장소, 고를 때 주의사항, 종자 선택지, 선정 기준 3가지 쓰시오. 또 이종종자 2번, 이종종자 이건 안 나왔고. 자, 요런 문제는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알고는 이번에 예상하는 문제, 3차 예상 문제는 국가 품종 목록 대상작물 5가지를 쓰시오 하면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5가지입니다. 밀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런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있고. 자, 우리 좀 작물을 심고 복도 깊이, 요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것은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 0.5에서 1cm 정도를 복토하는 거, 10cm 이상 복토하는 거, 요게 많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 자, 상추, 담배, 유채, 당근, 파, 양파는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 0.5에서 1cm 정도. 고추, 배추, 토마토, 가지, 오이 10cm. 수소나 히시아, 튤립, 나리. 요것은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요약을 했더라고. 양반이 아주 세세하게 잘했더라고요. 자, 요거 참고로 이런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하고 연계해서 종자 수명,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명종자는 1 내지 2년, 상명종자는 3년, 3 내지 5년, 장명종자는 5년 이상. 자, 이거 주로 보면 단명종자는 콩, 옥수수, 해바라기, 상추, 파, 양파, 고추, 당근. 요건요 주로 기름을 짜는 거라고 합니다. 이 콩도 기름 짜고, 옥수수, 해바라기, 이 고추도 기름 짜지. 이게 그거던가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토하는 거. 여기 보시오. 상추, 파, 양파. 여기서 상추, 파, 양파, 당근. 요게 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복토하는 거. 이게 단명종자하고 요게 단명종자입니다. 상명종자는 식량작물, 벼, 밀, 보리, 귀리, 완두, 무, 배추, 식량작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장명종자는 껍질이 두껍다던가 종자가 코팅이 돼가지고 이건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털이 나 있다던가 이런 것은 요거 보면 근대, 비트, 토마토, 가지, 수박, 오이, 껍질이 두꺼운 거, 토마토가 두껍다던가 털이 났다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통 처리가 같이 잘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가지, 수박, 뭐 이런 게 코팅 처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근대 밑에는 털이 많이 나 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이렇게 한번 암기하면 쉽다고 하더라고요. 유황반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한번 저도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내용은 제가 함께 건강농장에 다음 블로그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블로그가 아니라 블로그인데, 다음 블로그입니다. 내 글씨 좀 잘못 썼네. 여기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추천 아까 종자기능사 김명희 선생님이 기출문제 등을 내가 봤다는 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것을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여러분들이 놓쳤던 공부를 좀 더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든 장시간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가 하면 좋아요,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잘 치러서 좋은 성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농장이었습니다.